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28번째 시간으로 신묘편인데요. 신묘편에서도 일간론 신금, 그리고 일주론 신묘일주, 마지막으로 월주론 계절에 따른 일간 신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금하면 보석이죠, 보석.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금은 보석인데요. 우리가 경금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라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가공 재련된 보석인데요. 이 보석으로 태어난 만큼 신금일간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서구적인 미인, 서구적인 미인이 많다. 우리 오행 중에서 굳이 또 미인을 꼽으라면 정화가 있죠. 그래서 정화는 조금 둥글둥글한 이렇게 동양적인 미인이 많다면, 신금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서구적인 미인이 많다. 그리고 또 신금 일간들은 보석인 만큼 성격이 좀 온화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약간 공주병 기질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좀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신금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일간 신금은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신금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 아무래도 이제 경금은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쇳덩어리나 큰 바위덩어리나 이런 모습들이 왠지 좀 단단하고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금은 이미 가공된 보석이기 때문에 좀 연약하다고 표현한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 식간 중에서 내면이 가장 강한 일간을 들으라고 하면 역시 신금이죠. 예, 신금은 외유 내강, 그야말로 겉모습은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이 아주 강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겉모습은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도 신금일간들이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바로 이렇게 냉정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금일간들은 금이 다 마찬가지죠. 오행상으로 우리가 이제 종혁이라고 하는데, 종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일간들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로 재련돼야 드디어 쓸모있는 금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일간들을 변하는 성정, 종혁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상으로 우리가 신금일간들을 인, 이, 예, 지, 신 중에서
의에 해당된다. 이것은 오를 이자인데요. 신금일간들이 명예, 의리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금일간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사귀기는 어려운데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만큼 의리맨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옥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의외로 신금은 또 그 아주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계절적으로는 찬 기운을 우리가 서리로 나타내죠. 서리. 그래서 이렇게 가을철 서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이렇게 따뜻한 면과 차가운 면, 쌀쌀한 면의 어떤 양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금을 이제 그 다섯 번째 신금일간의 이 특성으로는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예외 완타다. 경금은 원성 강무라고 했죠. 그런데 신금은 예외 완타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리하고 조금 신금일간들이 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성향 자체가 예리하고 좀 까다로운 성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외라고 하는 것은 외유 내강령,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정신력은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금일간들이 좀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그 너무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하다 보면 좀 주위하고 어울리기가 좀 어렵죠. 깨끗한 물은 물고기가 살기 힘들듯이 너무 완벽해도 주위에 좀 그 대응 관계가 부드럽지 않다. 그래서 타라는 것은 신금일간들이 좀 타인과 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예외 완타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서쪽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황색이 아니고 순수하다는 의미로 백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이 황색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금은 순수함 그 자체, 가공되지 않는 거, 원석이니까 수수하잖아요. 그래서 백색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 장기 중에서는 금은 폐, 대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중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에 해당되고, 또 코로 이제 숨 쉬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 호흡기. 그래서 신체 부위 중에서는 코를 말하고 호흡기 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일간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으로는 가래, 기침, 천식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천식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그 고질병이더라고요. 제 아는 스님 한 분이 그 천식이 있는데, 야,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한 번 기침을 하면 계속 멈추지 않고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천식이 너무 심하면 정말로 이렇게 그 기도가 막혀가지고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식이 상당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것들이 또 더 진화되면은 폐렴으로도 나타나고요. 폐렴 증세. 그 다음에 또 폐암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가지고 암 걸려도 외직 안 하면 좀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암이 이제 초기 증상일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암이 이렇게 3, 4기 정도 되니까 물론 치료도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기들이 얼마나 무능하냐면요, 암 3, 4기가 될 때까지 별로 반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행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의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제가 오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면요. 신묘일주는, 신금은 색깔이 백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묘는 토끼니까 우리가 이제 흰 토끼, 물상으로는 우리가 흰 토끼라고 한다. 흰 토끼들이 어때요? 좀 날렵하고 좀 영리한 동물이죠. 그래서 만약 과연 이 신묘일주들은 흰토끼는 정말로 신묘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묘일주 하면은 일단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흰색, 또 어쨌든 금이라고 하는 건 또 좀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토끼라고 하는 동물은 의외로 또 뭐랄까 좀 재주도 많고, 또 어쨌든 토끼는 다산의 동물이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산 식복도 많은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들이 생각보다 좀 민첩하고 영리하다. 그 다음에 또 신묘일주들은 식복도 타고났고요. 또 의외로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손재주. 이 묘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양손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묘일주들을 보면 또 식복도 많은 사람이고, 또 의외로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신묘하면 또 12운성으로는 절제에 해당되죠. 절. 그래서 신묘일주가 육신 십성으로 말하면 금국목 편재잖아요. 그런데 편재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요, 절지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물을 잘 그렇게 간수를 하면 큰 부자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이제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신묘일주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십성으로 신묘일주는 금국목 편재에 해당되죠. 편재. 편재라는 것은 큰 재물,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신묘는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경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가 맞는데요, 이것도 편재죠. 근데 신묘도 편재고 경인도 편재인데,
이 경인하고 신묘는 약간 다릅니다. 이 경인이라고 하는 이게 시장간에 여기는 이 갑병무라고 하는 시장간이 있어서 신묘에 도움되는 그 글자들이 많죠. 병화가 지지는 사화니까 경금에 록이 생기죠. 그리고 토는 또 토생금하니까 나를 돕는 그런 기운이 많은데, 신묘는 한번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이 보면 이 묘 안에 왕지는 자기 기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갑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신금은 은금인데 이렇게 목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는 금국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금다목절, 목이 너무 강하면 쇠가 금이 오히려 칼날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신묘일주는 이렇게 한꺼번에 큰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의외로 신묘일주들은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일주들은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금일주들은 의외로 이렇게 사업 쪽보다 전문직이 더 많습니다. 전문직.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좀 신묘한 일주죠. 그래서 같은 편제를 뒀지만 또 같은 금이지만 이렇게 성향이 많이 다르다. 이건 뭐 여러분도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처에 해당되죠. 금극목이니까.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는데 뭐 남명도 여기 부친도 해당이 되지요. 근데 우선은 남명 경우에는 처가 우선이니까 이 처하고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부친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친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이성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했죠. 배우자궁.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처가 있으니까 이거는 처덕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부부가 동주하고 있으면 덕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가 이게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처하고 절이라는 건 끊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하고 동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지가 이렇게 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명예 쪽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부친의 그러니까 인성은 그 인성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좀 귀 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좀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친과 헤어져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죽도 박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신묘는 절지에 해당되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에 놓이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 준비 단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지,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무리가 있겠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명리는 자연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봄 다음에 바로 가을로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급해도 봄 다음에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12운성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양간일 경우에 갑병, 무경, 임, 양간일 경우에 계절로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은 음간이잖아요. 신금하고 같은 양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12운성을 한번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양간, 이건 금은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죠. 그래서 기지로 가을은 동절, 동절은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 그래서 같은 계절은 우리가 로광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경금이 신을 보면 록, 경금이 유를 보면 왕, 그 다음에 경금이 수를 보면 쇠, 그 다음에 반대 계절, 그 다음에 반대, 이건 동절일 경우에 그거, 신금의 반대는 봄이죠. 그래서 임묘지는 봄은 우리가 절태양에 해당된다. 같은 계절은 요광세요, 반대 계절은 절태양이요. 그 다음에 전생, 전계절, 가을의 전은 여름이잖아요. 사오미는 전생, 생욕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다음 계절, 후병, 이건 그러니까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죠. 그래서 해자축은 후병, 그래서 이건 병사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 12운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간하고 음간은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금이라도 양간인 경우하고 음간인 경우는 약간 12운성 찾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12운성의 양간의 생일 경우에는 음간은 사가 된다. 생사. 그 다음에 양간이 욕지면은 음간은 병지가 된다. 욕 보면 병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가 되면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대세. 그 다음에 양간이 묘일 때는 음간은 묘는 양쪽에 있다. 양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양간이 록일 때는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은 음간은 태가 되고, 요거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욕, 대묘,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생사, 욕병, 대세, 묘양, 사생, 병욕, 세대, 양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여기가 경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경하고 같은 거는 신유술을, 이거는 로광세, 그 다음에 반대는 절세양, 그 다음에 전계절은 생욕대, 다음 계절은 병사묘. 한번 볼까요? 신묘를 한번 볼까요? 이 신묘는 음간이죠. 그러면 양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양간의 묘는 이거는 가을이고, 이거는 봄이니까 반대잖아요. 이건 임묘진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절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임묘진, 이게 절,
태,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간의 묘는 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음간은 태는 절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음간일 경우는 절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6가지만 알면은 찾기가 아주 쉽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에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일단은 준비가 완벽한 다음에 나가도 늦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신묘는 이렇게 왕지는 자기 기운만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묘을 갑 순수하게 이렇게 재성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목을 보면은 편재 재성 이것도 재성이죠. 그래서 순수한 재성의 마음밖에 없다. 아까 경인하고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재성 을갑이 이 묘를 보면 어때요? 이 갑목이 묘를 보면 왕이죠. 왕이 을목이 묘를 보면 녹이죠. 그래서 노광으로 들어있죠. 노광. 재성이 노광이라는 것은 돈 버는 재주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돈 버는 재주. 돈 버는 재주는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렇게 목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금이 취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신묘일지는 돈 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재라고 하는 경우는 남묘의 경우에는 처지요. 그래서 처가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장부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범하게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가도 많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이잖아요. 그래서 부친이 어때요? 좀 그 능력 있는 부친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부친이 재산이 큰 부자면은 잘하면은 유산도 이렇게 좀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부친이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 신묘 일주들이나 또 일주들은 어때요? 이렇게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큰 부자들이 많다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묘일주의 성향으로는 신묘일주는 첫째 섬세하면서도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분방. 성향이 좀 신묘일주들이 좀 이렇게 활동적입니다.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 많다. 두 번째 신묘일들은 좀 민첩하고 영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묘일주들이 좀 식복도 있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손재주. 마지막으로 신묘일주들은 좀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예민한 타인과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묘일주들이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합니다. 또 아주 행동이 민첩하고 영리한 사람이 많다. 신묘일주 일단은
식복은 타고났습니다. 또 토끼들은 다산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묘일관들이 또 이렇게 묘를 둔 사람들이 손재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예민한 성격 때문에 주변하고 좀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신묘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신금일간들은 첫 번째, 토로부터 생을 받아야 일단은 그 자질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금생수, 이렇게 수에게 생을 하면 내가 어쨌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 번째, 신금은 병화를 만나야 빛이 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만나면 금극목에서 목적 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신금, 이게 하나 빠졌는데요. 신금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조금 전에 이렇게 토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생수 해줌으로써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화를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빛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목을 만나면 목적 달성을 하게 된다. 이상으로 오늘 신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임진일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